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하나, 둘, 셋.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 전에 감독 배우님들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맡으신 역할 소개, 그리고 작업하신 영화 아가미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소감도 같이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안재영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이제 음악 같은 거를 남한테 이렇게 추천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음악이 나에게는 좋아도 듣는 사람의 그 일상과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영화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어떤 영화를 권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오신 기자님들이 뭐 근래에 어떤 일들이 있으시고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가미가 돌아가시면 글로 쓰고 싶은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가미에서 강하 역할의 목소리를 연기한 강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곤이라는 친구가 이제 아가미가 생기는 참 독특한 친구인데, 이 친구 덕분에 이 강하라는 캐릭터가 성장하게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감독님께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했던 작품들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내가 큰 노력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목소리만 노력하면 됐었고,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다 감독님이 만들어 주시고 또 애니메이션 팀에서 다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숟가락만 얹은 그런 기분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작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가미에서 노인 역할 맡은 목소리 연기를 한 유재명입니다. 저도 다양한 역할을 악역, 선한 역할이지 않고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그 전문용어로 더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후시 말고 스튜디오에서 내 목소리만으로 그림을 보면서 연기하는 건 처음 도전했는데요. 낯설기도 했었고 또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동료 배우들과 함께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또 용기를 내기도 하고 신선하고 아주 새롭고 또 묘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가미에서 인형의 목소리를 연기한 뮤지컬 배우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공연을 하다가 이렇게 목소리로 대사를 연기하고 녹음을 하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감독님이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즐거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가미 개봉이 되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마이크 받으실 때까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고, 소속과 성함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여기 중앙부터 받아볼까요? 네, 조금 더 내려오셔가지고 중앙에 계신, 손 들고 계신 기자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이젠 코리아에서 그 애니메이션 필진하고 있는 성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전작이었던 무료도 2018년에 그 부국제에서 본 이후로 일단 간만에 신작 보시게 돼가지고 일단 먼저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재 감독님께 그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2010년대 계속 이제 소중한 나의 꿈부터 해가지고서 계속 이제 고전을 중심으로 좀 이제 작업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전에 또 소중한 나의 꿈 이전에는 그 미아가 사랑하다 애니메이션판이라던가 그 관의 눈같이 거의 현대 배경을 해서 이제 계속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약 15년, 17년 만에 다시 이제 현대 배경 작품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다시 좀 오래간만에 이제 좀 더 고전적인 작품보다는 좀 더 이제 현대 배경을 한 작품을 하면서 좀 어떤 소회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번에 만드셨던 작품 이제 원작이 원래는 이제 한국을 배경으로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또 배경도 프랑스로 옮기고 동시에 또 이제 분명 또 이제 그 지형 자체는 이제 호수 그러니까 이네오 같이 그런 한국 설정된 공간이라도 한국처럼 보이지 않게 좀 더 이국적인 정서로 좀 이제 그 다시 재구성한 느낌이 좀 보여집니다. 마치 이것도 그 전작이었던 이제 그 미안하다 사랑하다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관의 눈 같은 그런 이전 작품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구성인데요. 작품 배경을 이제 또 한국 외부로 옮기거나 또 그걸 좀 이국적으로 구성했던 그런 선택이라던가 그렇게 좀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소중한 날의 꿈 이후에 단편문학들은 작가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이어서 그러니까 크게 혼난다는 이거보다 그분들한테 나중에라도 뵈면은 부끄럽지 않은 이제 그런 작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가미는 생존에 계신 작가님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작품을 했을 때에 그 작가 선생님의 고민했던 이런 원작에 대한 깊이들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작업을 했고요. 그동안은 어찌 보면은 한국의 여러 형태를 많이 그리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소중한 날의 꿈은 7, 80년대의 대한민국을 그렸고 그 다음에 한국 단편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것들은 그 작품 속에 시대적 배경이 되는 조선이라든지 경성이라든지 이런 시대를 그리려고 애를 썼고요. 이번 아가미는 그 어찌 보면 190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의 대한민국이어서 처음 이 소설을 읽고 배경을 그리려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제대로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었는데 작품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배경을 그렇게 조금 변경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보면은 고병모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야기가 비극적이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어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작품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구병모 작가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 근데 그 배경을 그대로 옮겨다 놓으면은 그 배경 자체도 또 다른 뭐랄까 원작에 너무 이렇게 함께 비참함과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구병모 작가님의 그런 문체나 한국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배경을 조금 옮겨옴으로 인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면서 원작에 좀 온전하게 집중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특히 한국 배경을 오래 이제 그려오면서 한 번 정도는 다른 나라 배경도 우리가 조금 애써서 그리면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어서 배경을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네, 여기 바로.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서지원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새 배우분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연기가 배우분들끼리 서로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감정이나 그런 걸 교류해야 하는데 이번 작품은 좀 목소리 연기만으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연기를 하셨어야 됐잖아요. 좀 이에 대한 소감 궁금하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강하늘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게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게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목소리 연기도 당연히 연기인 거고, 그리고 그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내 목소리가 입혀지는 그 캐릭터의 모습이 완벽하게 다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 캐릭터의 모습이 내 목소리랑 일치되게 만드는 그 작업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내가 이제 실사 영화 안에서는 조금 더 1인칭으로 연기를 한다면 조금 이런 목소리 연기라는 거는 조금 더 3인칭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내 목소리와 저 캐릭터의 얼굴과 그 배경의 느낌이 잘 어우러지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언제나 늘 도전해보고 싶은 작업이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인데요. 그 전화로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 되게 낯설게 들린다고들 하는데 제 목소리가 좀 낯설게 들리는 또 경험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노인 역할을 애니메이션에서도 할 줄 몰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기발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올해 너무나 더웠을 때 이제 지인들하고 바닷가에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휴가를 다녀오실 텐데 그런 바다가 있는 자리에서 가끔씩 아주 자주 자신의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생들이기도 하고 또 지인들하고 그 상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여름밤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올 여름에도 있었는데, 이 작품을 제안을 받고 그 시놉시스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른 어떤 실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는 애니메이션이구나. 실사 영화가 하지 못하는 판타지의 그런 자유로운 상상력들, 그리고 아름다움들, 상처를 실사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저도 잘 모르는 장르이긴 하지만 훨씬 더 감수성이 풍부하게 또 미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상처에 대해서, 그 상처의 연유에 대해서, 그 상처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 표현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고자 참여를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형이 극중에 이제 배우이기도 하면서 노래도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저도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그 공감되는 또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인형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다가가지 못했던 그곳에 조금 더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무대 위에서 저희는 이제 마이크를 차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원튼 원치 않든 제 목소리가 극장에서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게 큰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서 그것 또한 또 다행이었고 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감독님이 잘 애니메이션의 어떤 과정, 녹음해가는 과정을 또 잘 이해를 해주셔서 즐겁게 잘 접근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배우님께서 아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만나기 전까지는 원작을 잘은 몰랐고요. 근데 제목이 참 강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작품을 저한테 제안을 주시고 나서 사실 제안 주신 대본보다 원작을 먼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캐릭터를 봤을 때
저는 강하라는 인물의 그 지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거보다 이름 때문에 저한테 이런 제안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 원작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참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강하라는 친구가 이제 곤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이 세계관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성장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여서 참 재밌게 읽었고 목소리로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이어서 저쪽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의 김소희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스튜디오가 연필로 명상하기고 이번 작품 이제 디지털화로 많은 작업들을 아름답게 구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질문 이제 나눠주신 거에 보면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가 어떻게 하면 그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고유의 연출과 그리고 이제 그 색감들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체성을 꼭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무대에도 많이 쓰셨고 이제 영화 드라마 서시면서 굉장히 많은 연기와 이제 홍보법들을 많이 익히셨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좀 어떤 다른 테크닉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재재개가는 이야기라 즐겁게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기본적으로 종이와 연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도 손으로 하는 거는 똑같은 작업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종이와 연필이 아니라 신티크라는 이런 거를 통해서 작업하는 거라 손으로 작업하는 과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안에서 고유의 디지털 이전에 종이와 연필로 체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 나라의 애니메이션이 차이도 나고 이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도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종이와 연필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스태프들도 나이가 되게 어린데 문효도라든지 소나기 때에는 종이와 연필에서 시작을 해서 디지털로 넘어와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이어졌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거 스태프들하고도 이야기하는데 한 스튜디오나 감독이 특히 애니메이션은 어떤 역사가 되는 순간을 놓치면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까지 한 작품들이 관객들 마음에 온전하게 도달하고 그것으로다가 극장에서 계속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축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노력을 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가미를 제작할 때부터는 캐릭터부터 배경, 이야기의 구조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젊은 스태프들하고 이런 권한도 조금 더 주어가면서 새로운 형태로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타이밍이라든지 연기의 방식 이런 것들은 고유성을 유지해서 이후에 어떤 디지털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이래도 거기에 기초적으로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색깔은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배우님들 질문에는 김선영 배우님부터 이번에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봐서 그런데 싱크를 맞춘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녹음하러 가기 전에는 이걸 못 맞추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나 혼자 따로 놀면 어떡하지 했는데 일단 해보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대 위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제 목소리를 타는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공연을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다르겠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감독님이 싱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라고 해서 정말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편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다만 이제
감정을 느끼는 대로 좀 너무 길게 가거나 너무 짧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좀 잘 진행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어려울 줄 알았지만 되게 편안하고 즐겁게 다행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해보는 거여서 아직 뭐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은 아직은 잘 습득이 안 된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님께 계속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지 계속 여쭤보고 낯설게 들리고 표정이나 어떤 그런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실사가 아닌 상태에서 이 목소리만으로 연기한다는 게 생각보다 욕심을 많이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담백하게 가지고 있는 그 음감만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더 잘 살아날 수 있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좀 버려내는 다른 실사에 비해서는 그런 느낌을 좀 경험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실사로 연기를 할 때 아,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었구나 또 그런 경험도 했던 것 같고, 네. 하여튼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걸 다 동의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실사로 그 연기라는 걸 할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보다 이 장면, 이 연기를 관객분들이 볼 때 어떻게 느낄까를 더 고민하는 편인데, 그런 고민들에 아주 최고로 제일 깊게 들어간 게 이런 애니메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내가 목소리를 입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림과 이 목소리를 관객분들이 느낄 때 어떻게 느낄까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테크닉이라기에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목소리와 이 장면을 보고 그 감독님이 의도하신 그 감정이 관객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네,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버리투데이 김상민 기자고요.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공통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지브리에 관한 것도 좀 질문이 나왔었는데, 오늘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어떤 지브리의 좀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과도 많이 다르고 디즈니와 같은 좀 미국 애니메이션 스타일과도 굉장히 많은 좀 한국적인 정서와 어떤 그런 영상미가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많이 느꼈는데, 지금 뭐 K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활약하고 계시고 K 드라마, 뭐 K 영화가 아주 뭐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 녹음을 하시고 또 제작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K 애니메이션의 잠재력과 어떤 그런 기회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배급사분들한테 부탁할 때도 저희 애니메이션을 소개할 때 한국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를 너무 좀 무섭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그 말이 가지는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우리 스튜디오가 가는 길이 있어서 그랬는데, 또 K자를 붙여서 말씀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잠깐 보충 설명하자면은 이 입싱크 맞히는 게 아까 기자님이 말한 거랑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종이와 연필로 작업할 때에는 입싱크를 나중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어쨌든 애니메이터가 발음을 계속 해보면서 완독해 한 상태에서 배우님들한테는 그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좀 더 맞았는데, 요금은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런 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감독이나 애니메이터들이 그림을 그릴 때 범하시는 오류를 나중에 그 성우님들이, 배우님들이 하신 걸 보면서 역으로 입을 조금 고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훨씬 좋아서, 지금 이 야가미 같은 경우는 그 배우님들이 거리감에 따라서 목소리 해주신 것들을 그림을 그릴 때 나중에 고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장점으로 작용한 작업 시스템의 변화인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한번 상영할 때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에서도 축적이 안 됐지만 전 세계 사람들한테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인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스튜디오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어요.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떤 동작 이런 걸 통해서도 한국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때도 관객석에서 어떤 다른 나라 애니메이터분이 어떻게 연필일봉사하기 작품은 한눈에 한국 사람이면 알아보겠다 어떻게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에 조금은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사실 한국 애니메이션은 접할 기회가 많고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한국 사회 감독님들은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겪어온 여러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채택된 감독들이 한국 사회, 한국 사람, 뭐 한국의 터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조금씩 표현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와 다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런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일본 애니메이션의 뭐 장인 정신 그다음에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자본 이런 것을 넘어서는 한국 창작자들의 재기발랄한 이런 재능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적용되면서 애니메이션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한국 애니메이션도 우리 스스로 K라는 말을 안 붙여도 다른 나라에서 또 한국 관객들이 그런 말을 붙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님들 말씀. 이런 답변에 제가 또 얹어도 제 생각을 얹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저 사실 이하 동문이고요. 감독님 너무 좋은 말씀해주셔서 저 그냥 가만히 경청만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K 애니메이션 잘은 모르겠습니다. K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좋은데요. 감독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나라의 애니메이션이다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작품이 좋으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미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뭐 한국에서 많은 애니메이션이 나오겠지만 그런 애니메이션 모두 그냥 우리나라 거라서 좋다기보다 그냥 좋은 작품이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좋아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왜 저한테 그러죠? 이종미 기자고요. 감독님과 강하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곤 역에 이제 정혜인 배우님께서는 안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신비로운 캐릭터인데 감독님께서 이제 정혜인 배우님 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강하늘 배우님께서는 이제 두 캐릭터의 이제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데 두 분이 이제 더빙을 함께 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다면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궁금하고 사실 그 원작 좋아하는 독자들한테도 이제 두 사람의 그 감정이 뭐 사랑이냐 우정이냐 가족이냐 형제냐 이런 게 되게 말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게 또 그런 거를 추측해보는 게 큰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 대화 나누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대화 나누신 적이 없다면 배우님은 어떤 감정을 좀 중점으로 두시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더빙을 한다는 거는 배우님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목소리를 하는 거는 어떤 그냥 이벤트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뭔가 즐겁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을 더빙을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들어보지 않고 보지 않는 상태에서도 듣게 되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배우님들이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계신 배우님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가미 같은 경우는 원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대사들을 곱씹고 많이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갈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제에서 관객분들 사이에서 어찌 보면 영화제는
영화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 호의적인 것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아가미를 여러 번 들으면서 제가 어떤 것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의 마지막에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배우님들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강하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이제 오셔서, 다른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림 그리는 애니메이터하고 소통도 해주시고, 뭐랄까 돌려 하지 않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위 배우님들이라고 말도 안 하죠. 그냥 연예인 더빙 이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것이 갖는 문제점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토론부터 임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속에서 큰 산을 처음부터 넘어서 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혜인 배우님 같은 경우도 이 이제 곤 같은 캐릭터가 원작 속에서 구병모 작가가 특이하게 곤의 목소리만 어떤 목소리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명명해 놨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에 어울리는 배우님이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애니메이션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도 얼굴을 안 보고 귀만 목소리만 듣거든요. 그래 가면서 계속해서 곤과 강아, 노인, 또 인형이 어떤 얼굴이 어울릴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혜인 배우님 어떤 그런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의 음악이라는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혼자서 상상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됐고요. 또 정혜인 배우님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승환 감독님하고 강혜정 대표님께서 이런 그런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 배우님도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스튜디오도 찾아주셔서 똑같이 곤의 캐릭터도 직접 그려 보여주시고, 또 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다가갈까, 그리고 심리 상태한 이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밀도 있게 스튜디오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더빙 현장으로 가서 그런 작업의 태도라고 해야 되나, 직업적 정석 이런 것들이 시작부터 조금 감동을 준 순간이어서, 나중에 극장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들, 결과들로 또 온전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네? 해석하셨는지, 곤과 네네. 맞아. 죄송합니다. 감독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아니요.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제 네. 일단 혜인 형님과 얘기할 그런 자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후시 녹음을 할 때도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에서 후시 녹음을 할 때도 사실상 아무래도 녹음실 안에는 혼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의 연기자와 사실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쉽지 않거든요. 어쩌다가 시간이 겹치면 몰라도. 그래서 사실 우리 애니메이션 목소리 연기할 때도 사실 비슷했었고요. 하지만 혜인 형님이 저보다 먼저 녹음을 해놓으신 게 있어서 저는 필요한 장면에서는 그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톤을 조금 더 올리거나 낮추거나 목소리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곤과 강아의 관계에서는 사실 저도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강아와 곤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저는 해석의 차이가 가장 우리가 이런 매체나 어떤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큰 제가 무슨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연기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해석하시는 거에 모든 거에 다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하고 가창하는 경험이 배우에게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뭐였죠? 네? 계기. 일단 저는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는 거를 조금 두렵지만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계속 좀 반복되는 것을 조금 그 길어짐을 좀 못 견뎌서 그런 성향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이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즐겁게 흔쾌히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겁을 좀 덜 냈던 것은 극중 배역이 인형이 이제 직업이 이제 배우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극중에서 노래도 하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노래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할 수 있으면서 그 인형이 갖고 있는 그 배우로서 우리가 보는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극소수고 늘 끊임없이 그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인형도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계속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참여하게 된 거는 너무나 즐거운 작업이고 새롭고 또 저한테 제의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곤과 강아가 만나는 첫 어른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와 연결해서 어쩌면 아가미와 같은 별난 혹은 특별한 상처를 가진 채 그래도 살아가는 세상의 곤과 강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갱년기 증상이 좀 심해져가지고 제 말씀이 좀 축축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태생적인 그 의도치 않은 상처를 가진 인물이 극중에서 물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로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검고 깊고 그다음에 몰아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물 속에서 그 상처가 결국 자신의 새로운 어떤 상징이 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저희 작품이 주는 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극중 나오는 대사인데 과하지 않게 그 상처를 바라보는 포장하지 않는 의미 또 이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담백하게 서술하는 어떤 행동 또 담담하게 물결 바라보듯이 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자세들 그 아주 판타지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은 이런 메시지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극장에 앉아보신 분들에게 담백하게 혹은 미학적으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는 저도 한번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Q&A를 마치겠으면 고객분들에게도 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하늘 배우님하고 스튜디오 뵀을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그분들이 즐겁고 하는 게 행복해 하시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해서 그런 게 너무 잘 맞아서 좋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작품이 그래서 그런지 즐겁고 행복하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많이 무거운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애니메이션은 이게 만들 때는 독립영화 방식으로 만드는데 개봉할 때가 되면은 오디세이나 스파이더맨 이런 작품하고 함께 개봉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관객분들께서 이 작품이 지구를 구하거나 누군가 엄청난 세상을 구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 정도 스스로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니까는요. 여기 기자님들이 쓰신 글들이 그런 관객분들의 마음이 닿아서 극장에 앉아서 자기 삶을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애니메이션도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게 보셨든 안 좋게 보셨든 그분들의 후기를 극장에 가셔서 보신 분들한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쁘게 써주시는 글 한 줄이 많은 분들을 극장으로 오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강하 역의 강하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9월 달에 개봉을 하게 돼서 또 남다른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많은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셨고, 또 많은 작업하시는 분들이 음악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담당해 주셨고, 저희들도 저희가 맡은 역을 잘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또 각자의 의미로, 새로운 의미로, 시원한 의미로 새로운 계절에 걸맞게 잘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선배님, 후배님도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 아가미가 한국의 그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여러분께 정말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개봉한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장면 정리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봐주시고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감독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감독님 이쪽에서 잠시 퇴장하셔서 대기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강하 역의 강하늘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맞나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손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강하늘 배우님. 네,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퇴장하셔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단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역의 유재명 배우님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잠시 대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인형역의 김선영 배우님 모시고 포토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빨간. 네, 정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페 감사합니다. 네, 김성인 배우님 거기 계셔주시면 저희 두 배우님 같이 모시고 배우님들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단체 촬영 정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까지 모시고 팀 아가미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아가미. 네, 단체 사진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사진 작가님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화이팅이나 하트 이렇게 해볼까요? 네, 화이팅. 네. 하트도 해주셔서 다 같이 하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퇴장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